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호소인, 이런 말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죠? 피해 호소인. 그러니까 그 국어사전식으로 얘기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해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게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오늘 서울시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그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그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직원 인권 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피해 호소도 아니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력, 뭐 성범죄, 뭐 이런 류의 표현은 싹 빠지고요.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듣고서 직원이 뭐 누구한테 맞았나? 뭐 누구한테 폭언을 들었나? 뭐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격부터가, 서울시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성격부터가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접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 조사에 착수하고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만 되면 피해자가 되는 거냐 이거죠. 왜냐면 그게 허위 피해 호소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구분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가? 제가 보건대는 자꾸 이 사안의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피해 호소 직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도 이제 피해 호소 직원 이런 표현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순영 젠더 특보, 이 사람이 8일 오후 3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만났다. 여기까지가 팩트고, 자, 그러면 만났을 때 임순영 특보가 그러면 고소한다는, 조금 후에 90분 뒤에 고소한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 대변인한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젠더 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합동조사단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젠더 특보는 지금 서울시 현재 공무원입니다. 임기가 있어서 이번에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젠더 특보한테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꼭 시장만 대변하나요? 아니면 비서실만 대변하나요? 그게 아닌데 젠더 특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젠더 특보에 또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도 대변인이 같이 설명을, 어차피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젠더 특보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를, 그럼 젠더 특보한테는 대변인이 물어보지 못하나요?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된 기자회견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정말 의지가 있느냐, 밝힐 의지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비서실 내부에서 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전 비서의 요청, 이걸 묵살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만두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물어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다. 그러면 자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와서 그런 걸 브리핑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대변인 얘기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피해 호소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위로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앞뒤가 모순입니다. 자, 피해자라면 적어도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피해 호소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피해를 호소만 하면 위로를 합니까? 서울시는? 그러니까 피해자라면 위로를 할 수가 있는데 피해 호소만 하면 그게 피해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데 호소라면서 호소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로를 보내느냐? 이걸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이 무겁죠? 누군가가 피해를 호소하면 마음이 무거운가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1차 가해는 인권 침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1차 가해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데 2차 가해를 막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민관합동조사단은 뭐 법률 전문가, 뭐 여성단체, 시민운동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 그러면 민관합동조사위원은 누가 선정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뭐 여성단체 등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그럼 그 여성단체, 협의할 여성단체들은 또 누가 선정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까지 잘 알려지다시피 여성계, 시민단체 뭐 이런 쪽은 지금 민주당이냐 미래통합당이냐 정파적으로 얘기한다면 미래통합당보다는 민주당 쪽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쪽과 가깝지 않은 여성단체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단체라는 데가 어떤 정파적 이해를 띠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여성단체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때와 좀 다르게 이번 사건 때는 그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의문부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모두 아주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관여하는 그런 민관합동조사단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는가? 그 조사 결과를 믿어도 되겠는가? 인권침해라는데, 인권침해라고 하면 저 국가인권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조사하라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네들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뭐 그 구성도 또 누구랑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조사기관에 모든 조사의 권한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관여하는 조사에 대해서 과연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저보고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피해 호소인의 서울시 표현대로 주장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면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대략 뭐 그런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 몇 달 뒤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조사 결과를 서울 시민들은 믿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기 이해찬 대표도 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또 여권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사람들의 신조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런데 리얼미터가 국민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니까 어제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아마 긴급 여론조사로 보이는데 64.4%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9.1%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9.1%라고 하면 지금 리얼미터나 이런 데에서 대략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 대략 한 40%가량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도 10%포인트 정도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심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41.4,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50.8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중엔 불필요하다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왜 불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나 정의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략 70 내지 80% 이상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건대는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라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대략 어느 당 지지자냐 이것만 보면 아, 이 당 지지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 당 지지자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조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